네, 인풋 임피던스, 아웃풋 임피던스, 볼티지 게인 세 가지 중요한 파라미터에 대해서 인풋 임피던스, 아웃풋 임피던스, 볼티지 게인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5장에서 우리가 앰프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요. 그 앰프가 이렇게 있을 때 앰프는 이제 투포트 시스템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있는 것처럼 투포트 시스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쪽에서 봤을 때의 등가 회로 및 이쪽에서 봤을 때의 등가 회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인풋 임피던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풋 임피던스라 함은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이 다루고 있는 회로가 있을 때 통상적으로 이렇게 그리기도 하지만 여기에 뭐가 연결될 수도 있겠죠, 그죠? 로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 이제 오른손잡이가 많으니까 왼쪽에서부터 신호가 오른쪽으로 흘러간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인풋이 되는 거고 그 신호가 들어가서 뭔가 바뀌어서 이쪽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오른쪽이 아웃풋이 됩니다. 그렇다면 인풋 임피던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쪽이 인풋이라고 할 때 요만큼 몽땅 다 이 인풋 단자에서 봤을 때 오른쪽으로 몽땅 다 전부 다를 탭을 안의 등가 회로로 바꾼 겁니다. 이 탭을 안의 등가 회로를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아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이거 지워야 되겠다, 이거는. 등가로 바꿨으니까. 네,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AC 신호를 다루고 있습니다. AC. 따라서 여기가 AC가 돼야 되는 거죠. R 태분한, 여기서 E 태분한. 이렇게 될 텐데요. 우리가 앞서 뭐라고 했냐면, 인풋이 왼쪽에서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간다고 했죠. 그렇다면 이 안에는, 얘가 독립적으로 신호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신호는 왼쪽에서 받아오는 거지, 얘가 스스로 신호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어떤 가수가 노래를 한다고 할 때 노래 마이크에서 신호가 일로 들어가서 앰프로 들어가는 거지 앰프가 스스로 노래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요소는 없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가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 테브라이트 과정이 인풋 임피던스가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네, 요게 인풋 임피던스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안에는 AC 소스가 없기 때문에 이걸 0으로 놓는 거죠. VOC에 해당되는 것이 0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를 조금 선을 길게 뽑아서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이쪽으로 들어간 전류가 II 다음에 여기 양단의 전압이 VI 그랬을 때 이쪽의 등가 저항 요게 이제 GI가 되는데요. 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GI를 I분의 V로 이렇게 놓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 회로 그대로라면 여기 끊어져 있는데 어떻게 전류가 흐르나요? 라는 질문을 가끔 받을 때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또 어떤 거랑 같은 거냐면 자, 이렇게 저항이 있는데 저항에 전류와 전압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죠? 라고 학생들에게 물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얘기하거나 혹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여기 끊어져 있는데 어떻게 전류가 흐르나요? 라는 질문을 사실 잘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는 그런 질문이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냐면 이렇게 여기 양단에 VI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것도 이 저항의 예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다는 것은 뭐랑 같은 거냐면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V를 연결하고 여기에 I가 흐를 때 그때 V하고 I하고의 관계를 생각하면 알 수가 있겠죠. 그거와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이게 왜 끊어졌는데 왜 전류가 안 흐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지? 라고 고민이 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음 편하게 여기 VI를 연결했을 때 그때 전류와 전압 간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풀어서 얻은 그 저항값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AC 신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테스터에서 오미터에서 저항이라고 설정해 놓고 구하면 이제 구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항을 측정을 해내야 될 텐데 어떻게 측정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인풋 임피던스인데 AC죠, AC. AC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어떤 방법을 썼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AC 전원을 연결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값을 알고 있는 저항을 연결을 합니다. 이걸 왜 연결하냐면 아까 전에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관계식으로부터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요거는 물론 AC죠. 다 AC입니다. 여기 강조를 할까요? 강조를 이게 다 AC입니다. AC 다 AC입니다. 요거는 그냥 여기 측정하면 되겠죠. 여러분이 뭐 오실로로 측정하던 오미터로 DMM으로 측정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요거를 측정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저항을 연결해서 여기 양단의 전압을 알 수가 있으면 여기 전압을 알 수가 있으면 R은 I분의 V죠. I는 R분의 V니까 저항을 알고 있고 V를 알 수가 있으면 I 값을 알아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I를 계산을 해내서 측정한 값으로부터 계산을 해내서 인풋 임피던스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요거하고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요. 여러분이 그 어떤 회로의 전류를 알기 위해서 여기 써 있죠. 션트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션트 저항이라는 게. 회로 내 일부러 집어넣는 거죠. 저항값이 통상적으로 굉장히 작습니다. 뭐 0.0 몇 옴, 0.00 몇 오음이라든지 뭐 그렇지만 용량은 큰, 뭐 몇 와트 이상 되는 그러한 저항이 있습니다. 그런 저항을 회로 내에 일부러 삽입을 해 놓으면 그러면 회로 내의 전체적인 그 전압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우리가 전류값을 알고 싶을 때 거기 양단의 전압만 측정하면 전류를 쉽게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활용이 되는 션트 저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꼭 이렇게 안 해도 그냥 일반적인 저항을 달아도 사실 알 수 있죠. 왜냐면 우리가 VS를 알고 있고 그리고 R 센스를 그냥 임의의 R1이라고 할 때 이걸 알고 있고 그죠? 그리고 VI도 측정할 수 있고 한다면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해서 GI라는 얘기니까 VI는 어떻게 됩니까? R1 이걸 R1이라고 한다면 R1 플러스 GI분의 GI의 VS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걸 측정할 수 있고 이거는 우리가 알아서 집어넣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GI, 미지수가 하나죠. GI를 간단하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풋 임피던스가 도대체 왜 중요한 걸까? 왜 그런 걸 자꾸 관심 있어 하는 걸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회로가 있었다고 합시다. 그 회로를 등가 회로로 바꿨거나 혹은 회로 자체가 이렇게 생겼거나 그런 여건이라고 합시다. 만약에 이 상태 여기 오른쪽이 없었다면 여기 이렇게 끊어져 있고 없었다면 이만큼이 없었다면 그러면 여기 양단의 전압을 재면 그 전압은 VTH하고 같았겠죠. 그죠? 왜냐면 여기 전류가 안 흐르니까 끊어져 있으니까
전류가 안 흐르니까 여기 전압이 0이겠죠. 그죠? 따라서 여기 전압과 여기 전압이 같을 겁니다. 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나는 이 전압을 여기에다가 바로 어플라이 할 거야, 인가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딱 연결했는데, 연결하는 순간 VI는 VTH가 되지 못하고 다른 전압이 됩니다. 그 다른 전압이 어떤 전압입니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전압이 되는 거죠. 예,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처럼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인풋 임피던스가 GI라고 하는 것은 저 안에 저항이 이렇게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이렇게 있는 것과 같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회로가 구성이 되게 되면 이거 연결하는 순간 이런 회로가 돼버리는 거죠. 그 순간 GI는 VTH가 되지 못하고 전압 분배가 된 이런 전압값이 측정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애시당초 의도했던 것은 GI가 VTH가 되길 바랐던 거죠. 따라서 GI가 VTH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만족이 되면 됩니까? 이게 이런 조건이 만족이 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혹은 이걸 다시 쓰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쓰면 분모 분자를 GI로 나누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굉장히 작으면 되는 거죠. 굉장히 작으면. 이 B가 중요한 거죠. 이 B가.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되면 이와 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풋 임피던스가 큰지 작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우 크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간단한 한번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어떤 회로가 있는데 여기 알고 보니까 이게 2K였다고 합시다. 인풋 임피던스 2K. 예, 근데 여기 지금 전원을 DC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DC 예를 들어서 10V였다고 합시다. 10V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5V를 연결하고 싶어요. 자, 5V를 연결하고 싶어서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회로를 구성했습니다. 2K를 회로를 구성해서 그럼 여기가 이제 5V가 되겠구나 라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5V가 만들어졌으니 여기 측정해보면 5V가 나오겠죠. 예. 그래서 5V가 만들어졌으니 요거를 여기다 연결하자 라고 해서 짠 하고 연결했어요. 자, 연결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회로가 변신을 하죠. 어떻게 변신이 되죠? 여기가 10V인 건 맞는데 여기가 2K, 2K, 2K인 이런 회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두 개는 병렬 저항이니까 얼마가 됩니까? 이 저항은 짠 하고 바뀌어서 등가 저항으로 바꾸게 되면 1K짜리로 바뀌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10V에 3분의 1이 걸리게 되는 거죠. 즉 3분의 10V가 돼버립니다. 시당초 우리는 이게 5V가 되기를 희망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3분의 10V가 돼버린 거죠. 그 원인이 뭐냐? 이 저항과 이쪽 저항의 크기 관계 때문입니다. 자, 이 왼쪽을 우리가 만약에 테브란의 등가율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 회로가 2K 10V 였었죠. 그렇다면 테브란의 등가율을 바꾸게 되면 두 개 병렬이니까 1K가 될 것이고 여기 전압은 5V가 되겠죠. 네, 이렇게 테브란의 등가 회로로 요 회로가 바뀔 겁니다. 그죠? 이 상태에서 여기 전압이나 마찬가지죠. 그럼 5V에 1 플러스 2분의 2니까 3분의 2 해서 똑같이 3분의 10V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저항 요거죠.
비해서 이 저항 이거죠. 얘가 아이고 굉장히 만약에 크다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양단의 전압이 5V와 같아지겠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피던스를 구하는 게 인풋 임피던스나 혹은 바로 나오게 될 아웃풋 임피던스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요거는 실제 측정하는 경우에 대한 아주 간단한 example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여기에 1.2K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요게 0일 때 이상적인 경우일 때와 0이 아닌 현재 상태에서 차이가 나는구나 라는 것만 알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비해서 이게 굉장히 크지 않으면 혹은 반대로 이거에 비해서 이게 굉장히 작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구나, 그래서 중요하구나 라고 인지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나오는 것이 아웃풋 임피던스 되겠습니다. 이 아웃풋 임피던스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인풋 임피던스에 비해서. 아웃풋 임피던스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VS가 0일 때 IO분의 VO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어떤 게 있었나요? 투포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쪽이 인풋, 이쪽이 아웃풋이었었죠. 이때 여기 양단의 전압차가 VO, 여기 흐르는 전류가 IO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쪽으로 바라봤을 때 임피던스를 우리가 GO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찬가지로 이쪽은 뭐가 있는지 모르겠고 여튼지 간에 여기서 끊어서 왼쪽으로 몽땅 다예요. 몽땅 다.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몽땅 다를 태블안의 등가회로로 바꾼 겁니다. 바꾸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모양이. 네,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렇게 바꿨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바꿨다. 바꿨습니다. 바꾸면 이제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바꿔놓고 보니까 우리가 자, 전류와 전압의 비로 저항을 구하고 싶은데 관계식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관계식을 보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끊어져 있는데 도대체 IO가 어떻게 흐르냐 라고 헷갈릴 것 같은 사람이라면 여기에 VO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전류가 흐르겠죠, 그죠? 자, 그럼 KVL 돌려볼까요? KVL 하게 되면 VO는 쭉 가서 여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과 여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의 합이 되겠죠. 그죠? 이거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VO는 RTHIO의 VTH가 될 겁니다. 근데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IO분의 VO를 알고 싶어요. 전류분의 전압으로 만약에 알고 싶다면 그럼 양변을 IO로 나눠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가 0이어야 되겠죠. 이게 0이어야 IO로 양변을 나눴을 때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를 날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VTH 0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이 VTH는 입력 이 어떤 뭐 회로 이 왼쪽에 있는 모든 회로 중에 제일 왼쪽에 어딘가에 내가 신호를 넣고 있겠죠. 혹은 신호를 받아들이고 있겠죠. 그 신호원을 없애면 됩니다. 그 신호원을 다 죽이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전류와 전압 간의 관계식으로부터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거의 뭐 정의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실제로 꼭 이렇게 측정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 아웃풋 임피던스, 인풋 임피던스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AC 임피던스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항을 측정하는 오미터로는 측정이 안 됩니다. 이건 DC에 해당되는 거니까. 따라서 이거를 측정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인풋에 했던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전압
전원을 연결하고 AC 전원을 연결을 하고 내가 알고 있는 값을 갖는 저항을 연결을 해서 그래서 여기 양단을 측정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전압도 알고 이 전압도 아니까 여기 양단의 전압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전압을 알고 저항을 알기 때문에 여기 흐르는 전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전류를 알고 전압을 아니까 이 값을 구할 수 있죠. 다만 조건이 뭡니까? 이거죠. 조건이 뭐냐면 VS를 0으로 놨을 때입니다. 0으로 놓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아웃풋 임피던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IO를 이렇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까 인풋 임피던스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뭐 저항만 갖고도 사실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쓱 지우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이거를 싹 날립니다. 이거를 통째로 날리자.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냥 싹 지우자. 싹 지우겠습니다. 아이고. 네, 지워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VO를 측정하는 거죠. 측정이 가능하니까. VO를 측정하면 뭘 알 수 있습니까? VO를 측정하면 이게 오픈 서킷이니까 VOC를 알 수 있는 거죠. VOC를. 그렇죠?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저항을 알고 있는 것, R1이라고 할까요? 여기다 R1을 연결합니다. 이걸 연결해서 VR1을 측정합니다. 여기 VR1을 측정해요. 그럼 VR1은 어떤 값입니까? 얘가 원래는, 아이고, 얘는 아니지. 요건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이 몽땅다는 뭐랑 같냐면, 이거랑 같은 거죠, 지금. 이렇게랑 같은 거죠. 그죠? 따라서, 여기에 지금 R1이 이렇게 연결된 거니까, VR1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과 이거의 전압 분배 법칙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측정해서 알 수가 있고, 그렇죠? 다음에 이게 VTH니까 이것도 측정해서 알아냈죠.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에요. 따라서 미지수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쉽게 아웃풋 임피던스, 이 회로의 아웃풋 임피던스 구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편리한 방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 아웃풋 임피던스가 중요한 이유도 인풋 임피던스와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아웃풋 임피던스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앰프나 어떤 회로를 이용해서 여기 양단의 전압을 내가 희망하는 전압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는 보통 오픈되어 있을 때죠. 끊어져 있을 때. 끊어진 상태에서 측정되는 그런 전압이 될 텐데요. 끊어져 있을 때 측정되는 것은 바로 이 값이죠. 즉, 이 값이 로드에 바로 딱 연결됐으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이게 방해를 하는 거죠. 아웃풋 임피던스가. 어떻게? 아까 인풋 임피던스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볼테이지 디비전이 되기 때문에 이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죠. 따라서 처음에 의도했던 것처럼 이 값이 여기에 온전히 다 반영이 되게끔 하려면 GO가 RL보다 굉장히 작으면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게 만약에 이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값이 확 줄어드니까 GO가 굉장히 작으면 그렇다면 아웃풋 볼티지는 내가 의도했던 이 값과 거의 같아지게 될 거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당초 이걸 희망했던 거죠. 그래서 이 값이 얼마큼 되는지 혹은 이 값이 얼마큼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풋 임피던스에서도 마찬가지고 아웃풋 임피던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중요한 것은 각각의 값에 이 값이 얼마냐가 아니고 이게 다른 저항에 비해서
어떤 값의 B를 갖고 있느냐, 얼만큼 크냐 작으냐, 그 상대적인 B가 중요합니다. 이 B가 중요한 거지, 이 값이 뭐 구체적으로 숫자가 얼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이거는 뭐 간단한 누메리컬 example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만 해보기 바라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볼티지 게인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챕터가 AC 해석인데요. AC 해석의 이유는 게인이 얼마큼 나오는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되겠죠. 그래서 입력으로 집어넣는 전압분에 출력으로 나오는 전압이 얼마나 커지냐입니다. 전압이 볼티지가 얼마큼 커지냐, 앰플리파이 되느냐 해서 AV라고 씁니다. 앞서 했던 거 마찬가지로 아웃풋 임피던스 잠깐 얘기했었지만, 요 RL이 아무것도 없을 때, 여기만 있을 때 그때를 뭐라고 하냐면 로드가 없을 때니까 노 로드일 때의 볼티지 게인이다 해서 AV에다가 밑에 첨자로 no load라고 씁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VI분의 VO, 아이고 이건 빨간색으로 쓸까요? 원래 AV가 VI분의 VO였죠. 이렇게 정의됐었죠. 여기 있는 것처럼. 그랬는데 요게 붙었어요. 이게 붙었다는 얘기는 뭐냐? 로드가 없다는 얘기죠. 즉 RL이 무한대다. 즉 아웃풋 단이 오픈이다 하는 거죠. 아웃풋이 오픈이다. 그럴 때의 그때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볼티지 게인은 no load 볼티지 게인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네, 여기 있는 것은 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가 5장의 좀 중반 이후에 가게 되면 이 영향을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앰프를 다루니까 당연히 볼티지 게인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중요하다. 그 다음에 뭐 로드가 없을 때 얻을 수 있는 게인이 로드가 있을 때보다 크다라는 거죠. 뭐 당연하겠죠. 뭐든지 왜 이름이 로드겠습니까? 짐이 되니까 그런 거죠. 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없을 때가 훨씬 더 편리한 거죠. 짐이 있으면 그만큼 힘들게 될 거라는 걸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나오겠지만 TR을 하나 썼을 때, 한 개 썼을 때 구성하는 앰프 같은 경우에는 뭐 컨피그레이션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뭐 50배, 100배, 뭐 150배 뭐 이런 식으로 큰 볼티지 게인을 갖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커먼 컬렉터, 이미터 팔로우 같은 경우에는 1보다 아주 조금 작은 그런 정도의 값을 갖습니다. 그럼 왜 도대체 게인이 신호가 커지지도 않고 오히려 같거나 작아지는데 뭐하러 쓰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미터 팔로우를 설명할 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싱글 스테이지일 때고 여러 개 쓰게 되면 한 번 증폭하고 또 한 번 앰플리파이하고 또 한 번 앰플리파이하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AV가 계속 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큰 볼티지 게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OP앰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OP앰프 같은 경우에도 한 번에 확 그렇게 10에 뭐 5승, 6승 되는 그런 게인을 갖는 게 아니고요. 스테이지를 거쳐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에 100배라고 하면 세 단계를 거치게 되면 10의 2승 곱하기 10의 2승에 3승이 되니까 10의 6승이 되겠죠. 네, 마지막으로 커런트 게인이 있습니다. 이 커런트 게인은 정의는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 책에서 거의가 아니라 뭐 한 번도 사용 안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예전 에디션에서는 조금 언급이 됐었는데요. 요번 최근의 에디션에서는 거의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써 있긴 한데 제가 뭐 노팅을 해놓긴 했는데요. 뭐 그냥 커런트 게인이란 게 있구나, 뭐 말 그대로 입력의 전류하고 출력의 전류의 비구나 라는 개념적인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타이틀 할 때 제가 AI만 요거만 회색으로 처리했었어요. 그레이로 처리했었습니다. 그만큼 중요도가 낮다는 거죠. 그리고 페이즈에 대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앰프를 쓰게 되면 TR을 이용해서 앰프를 쓰게 되면
입력에 들어가는 신호와 출력에서 나오는 신호 간의 위상이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서 나오게 된 출력이 위상이 같거나 혹은 180도 차이가 나거나 입니다. 그래서 같을 때 동상 검정색으로 하자. 같을 때를 우리가 동상 위상이 같다 해서 in phase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80도 위상차 180도 위상차 180도 out of phase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한 주기가 360도죠. 따라서 180도 위상차라는 얘기는 플러스를 하나 마이너스 하나 똑같습니다. 플러스 180도 위상차가 생기거나 위상차가 플러스 180도라는 얘기나 마이너스 180도라는 얘기나 같은 얘기예요. 근데 180도 시프트를 시키게 되면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원래 신호가 반전이 됩니다. 마이너스 붙인 것 같다는 얘기죠. 이게 플러스일 때도 마찬가지, 마이너스일 때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따라서 위상이 거꾸로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쓰게 된 앰프가 주로 커먼 이미터라고 제가 얘기했었는데요. 커먼 이미터는 전부 다 180도 위상차가 생깁니다. 위상이 반전이 됐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처음에 있었던 이 박스가 안에가 어떤 회로로 구성되어 있었던지 간에 왼쪽에서 봤을 때의 테브란의 등가 회로로 바꾸고 오른쪽에서 봤을 때의 테브란 등가 회로로 바꾸면 이와 같이 소자 3개로 이루어진 회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해석도 쉬워지고 만약에 설계한다고 생각할 때도 훨씬 더 쉬워지겠죠. 다음부터는 실제로 이 안에 있는 복잡한 회로를 그대로 놔두고 여기가 바뀔 때마다 어떻게 영향이 되는지를 분석할 필요 없이 이렇게 대체를 해놓고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로드에 뭐가 붙을지 이 입력 쪽에 뭐가 붙을지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에 훨씬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델로 대체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4장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컨피그레이션에 대해서 이와 같이 대체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인풋 임피던스와 아웃풋 임피던스와 볼티지 게인 이 세 개를 구하게 됩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끊어져 있는데 어떻게 II분의 VI가 되냐 이게 0이 아니냐 라고 걱정이 되는 사람은 그냥 걱정하지 말고 여기 VI를 바로 연결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IO분의 VO 그리고 VS가 0일 때 뭐라고 얘기했었는데 도대체 IO가 0인데 끊어져 있는데 어떻게 흐르냐 라고 걱정되는 사람은 걱정을 접어두고 그냥 여기에 V, I 혹은 VO, IO 라고 연결됐다고 생각을 하고 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관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전자회로 수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챕터 0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임의의 전압 V를 연결하고 그때 흐르는 전류 I라고 할 때 회로를 분석을 해서 수식을 정리하면 다 정리하면 V는 어쩌고 저쩌고 곱하기 I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형태 1차식의 형태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 여기 들어가게 되는 이렇게 구해진 요 앞에 곱해지는 항이 테이블 등가 저항이 되는 거고 이렇게 쓰지 말고 테이블 등가 저항이 되는 거고 요게 V 테이블이 되는 거죠. 이게 아웃풋 쪽에서 봤을 때는 요게 아웃풋 임피던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